오늘은 두 가지 키워드를 다뤄볼 건데요. 자, 첫 번째 이슈 키워드 한번 볼까요? 예, 넘어가 주십시오. 예, 궤변. 저기 김정숙이 앞에 가고 문재인이 뒤에 가는 국정의 1인자가 누구였는지 헷갈리게 하는 그 문재인 정부 때의 일, 김정숙의 여러 가지 문제인 것 같은데 궤변 어떤 내용입니까? 네, 최근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회고록을 펴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그 하고 있는 얘기가 대체로 궤변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송국건 평론가가 앞 시간에 그러니까 이 김정숙 여사 논란 관련해서 많은 부분을 다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안 다룬 것 중심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할 방문은 황후 3종 세트가 다 동원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김정숙 여사가 이게 특별 수행원 자격으로 갔잖아요. 그런데 이 특별 수행원 자격으로 장관 특별 수행원 자격으로 갔지만 본인이 주빈이었다. 이런 면에서 저는 이 황후 3종 세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자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게 이 국가 간의 외교는요 공무원이 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하려면 대통령이 자격을 부여해야 됩니다. 최근에 이제 엘살바도르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원희룡 전 장관을 윤 대통령이 특사로 임명해서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2002년에도 김대중 전 대통령 영부인이죠. 이호 여사가 그러니까 미국에서 열린 유엔 총회에 참석을 했었는데 이때는 이호 여사가 단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방미단의 단장 대표를 맡았던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민간인이 공식 외교, 그러니까 국가 간 외교를 하려면 자격을 취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그 김정숙 여사는 대통령 부인이긴 하지만 공무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을 만약에 그러니까 그 영부인 국빈 외교를 하게 하려면 그러니까 대표 단장을 임명하든지 대통령의 특사로 임명을 하든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장관의 특별 수행원 자격으로 이렇게 가면서 수행원 자체가 이제 주빈이 되는 그런 이제 이 황후 3종 세트 중에 하나였고요. 두 번째는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게 기내식 문제죠. 그래서 한 끼 44만 원인데 사실 이게 여러 가지 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44만 원인데 일부는 이제 고가의 와인을 마신 거 아니냐. 그런데 와인이 아무리 비싸다고 해도 평균 44만 원이 나오기가 어렵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밥값으로 회계 처리를 해놓고 다른 데 쓴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횡령, 전형 뭐 이런 문제가 나오겠네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선물을 샀다든지 그러니까 이럴 가능성도 있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이 그 황후 3종 세트의 두 번째 케이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케이스는 이제 이 타지마할 원포인트 관광. 그래서 아까도 계속 다뤘던 주제이긴 한데 이 타지마할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오늘 그 도종환 전 문체 장관이 오늘 아침에 기자회견을 했어요. 기자회견을 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외교 일정을 소화를 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뭐 전혀 이런 것들이 부각이 안 되다가 이제서 그 얘기하는 거는 저는 이제 언어 도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황후 3종 세트가 다 동원된 그런 그 해외 순방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방문 기내식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는 여론이 51.9%나 됩니다. 자, 한번 뒤에 자료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여론조사 공정에서 앞서 저희가 여론조사 분석을 해줬는데 그 조사 할 때 이 조사로도 같이 했습니다. 그 결과를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리고 분석을 해드릴 텐데요. 그러니까 내용은 이렇습니다. 김정숙 여사가 인도 타지마할 방문 시 기내식으로만 6,292만 원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문항이 돼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결과를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기내식에 대해서 부적절 51.9%, 적절 26.4% 이렇게 나오는데요.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본인 스스로가 서민 대통령이라고 홍보도 많이 하고 그렇게 자처를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부인이 외국에 가면서 한 끼당 44만 원으로 밥을 먹었다는 것은 상당히 그러니까 팩트를 떠나서 이게 국민 정서에 배치되는 사안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재밌는 거는요.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평가가 별로 안 좋습니다. 한번 넘겨보시죠.
자, 민주당 지지층 좀 확대해 주시면. 네. 맨 밑으로 내려가 보시죠. 민주당 지지층에서도요, 그러니까 적절하다가 48%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부적절하다 18.9%. 이렇게 이제 나와 있고요. 조국 혁신당에서도 마찬가지죠. 적절하다가 50.6. 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에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홍보를 했냐면 치약과 칫솔도 직접 사서 쓴다. 이렇게 이제 홍보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이 청와대 앞에 잡화점에서 치약과 칫솔을 사다 쓰는 것을 미담으로 소개하기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 김정숙 여사가 고가 장신구 논란도 있었고 또 그러니까 의상 논란, 뭐 장신구 논란 이런 게 있었는데 이 중에 일부를 그러니까 국정원 특활비로 산 게 아니냐 이런 이제 문제가 제기된 적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했는데 결국 임기 중에 이 공개를 안 하고 끝났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이제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궤변의 연속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남북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번 회고록에서 그러니까 미국과 당시 그 김정은 이제 국방위원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 그러니까 남북 관계에 앞장서 달라. 그리고 이제 남북미 이 정상회담에 앞장서 달라 이런 제안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공개한 적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트럼프 그 측근들의 회고록 등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왔었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나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제발 좀 빠져달라.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들이 여러 차례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네. 정말 왜 앞서 이제 44만 원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렇죠. 기내식비죠. 기내식비. 대통령 전용기 기내식비로 6,292만 원을 사용했다는 게 확인됐는데, 당시에 탑승 인원은 36명이었고, 4끼를 먹었다고 하죠. 계산해 보면 63만, 한 7천 원인가요? 7천 얼마인가?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 44만 원. 한 끼에 44만 원을 먹었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한 끼에 44만 원을 먹을 수 있느냐? 그 돈이 다른 데로 전용됐을 가능성. 결과적으로는 국고 횡령하는 문제까지 발생한 거죠. 다른 것으로 썼다면 이제 또 그에 따른 문제가 또 발생하겠죠. 여러 가지로 지금 논란이 이렇게 해서 기내식이 그냥 대충 넘어갈 문제는 아닙니다. 그냥 뭐 밥 먹는데 그냥 아닙니다. 수천만 원이 약 많게는 5천만 원 정도가 사실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 지금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대한항공이 공개하면 되는데 문체부든 특히나 대한항공을 공개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식으로 윤건영한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논란이 지금 조금 더 커지고 있습니다. 계속 논란이 커질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키워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인 대표 황우여 비대위원장 모습이 나왔네. 이인 대표가 2명인가요? 저 어떤 내용인가요? 네, 제목이 이인 대표인데요. 공식 명칭은 부대표입니다. 네. 지금 전당대회 일정이 확정이 됐죠. 네. 7월 25일 치러집니다. 왜냐하면 7월 26일부터 파리올림픽이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올림픽 전에 전당대회를 치르기로 이제 결정을 했는데 이 중에서 특히 지금 대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한 그 견제 카드가 여러 가지로 이제 모색이 되고 있는데 이 최근에 황우여 전 비대위원장이 그러니까 새로운 지도 체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단일 지도 체제인데요. 그러니까 이 대표와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따로 뽑는 이런 이제 단일 지도 체제인데 여기 그러니까 절충형 대표 체제 이걸 이제 들고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거에도 국민의힘 보면 대표와 최고위원을 함께 뽑았던 선거가 있었습니다. 전당대회가. 예. 이것은 이제 집단 지도 체제라고 합니다. 공식 명칭은 단일성 집단 지도 체제죠. 그리고 대표를 뽑는 선거, 최고위원을 뽑는 선거를 따로따로 치르게 되면 이거는 이제 그 단일 지도 체제죠. 근데 이 두 가지를 섞어서 2인 대표 체제를 만들자 이게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제안한 건데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당 대표를 뽑는 선거에서
차점자, 그러니까 2위한테 부대표 자격을 부여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1위는 이제 당대표가 되는 거고요. 당대표 선거, 당대표 경선에서 2위가 부대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서열 3위부터는 최고위원 선거에서 대략 한 5명 정도. 그래서 이거를 합치자 이거죠. 그래서 2인 대표 체제가 말이 나왔는데요. 사실 이것을 이제 저희가 아까 이 분석을 해드렸죠. 만약에 경선 룰대로 하면 그 표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데일리안 조사. 경선 룰대로 하면 2위가 유승민 또는 이게 원희룡 전 국토장관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 이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그 제작진께서는 그거 한 번만 더 보여주시죠. 네. 당대표 적합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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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당대표 적합도 맨 위에 표를 보시면요. 한동훈 전 위원장 30.2, 유승민 27점인데요. 여기서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 그러니까 이 책임당원이죠. 책임당원 70%하고 또 이제 그 국민 여론 30% 이렇게 룰을 만든다면 이 국민 여론 30%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민의힘 지지층, 그러니까 정당 지지율에서 국민의힘 지지층 플러스 무당층으로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두 번째 표를 보시면 조금 확대해 주시죠. 두 번째 표를 보시면 한동훈 전 위원장은 56.8%, 큰 틀에서 변화가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룰대로 하면 저기서 지지율이 더 이렇게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에서는 원희룡 전 국토장관이 12.7%로 2위인데요. 여기다가 새로운 경선 룰,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 플러스 무당층으로 이렇게 이제 이 새로운 룰을 적용을 하게 되면 여기서 7.3%를 보이는 유승민 전 의원 지지율이 상당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무당층에서 유승민 전 의원이 한동훈 전 위원장에 이어서 2위거든요. 그래서 2위를 놓고 원희룡 전 장관, 유승민 전 의원 이 두 사람이 각축을 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황우여 이 비대위원장 안대로 하면 한동훈 전 위원장 대표가 되고 원희룡 또는 유승민 전 의원이 부대표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희룡 전 장관이 되면 문제가 없지만 유승민 전 의원이 부대표가 된다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죠. 그런 면에서 황우여 비대위원장의 2인 당대표 논란은 상당히 이제 문제가 되고 있고 친윤뿐만 아니고 비윤에서도 십자포화를 맞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결과적으로는 그러면 이게 지금 2인 대표 체제, 절충형 지도 체제 이게 현실적으로 의결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는 이제 반대 여론이 어제부터 급속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안은 황우여 안은 실현되기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당 대표를 따로 뽑고 최고위원을 따로 뽑는 선거는 그러니까 단일성 집단 지도 체제를 유지하는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는데 흥행 면에서는 다소 이제 무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최고위원 선거는 맥이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상당히 이제 중량감 있는 인사들이 대체로 이 당대표 선거에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2위권으로 예상되는 유승민 전 의원, 나경원 의원, 원희룡 전 국토장관, 윤석열 의원, 안철수 의원 이런 분들이 모두 다 지금 이제 당대표 선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최고위원 경선은 그러니까 마이너 리그가 돼버릴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차라리 집단 지도 체제를 그러니까 유지하는, 그러니까 단일성 집단 지도 체제라 하더라도 당대표 선거, 최고위원 선거를 함께 치르는 것도 검토해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금제의 키워드 궤변과 2인 대표 두 가지를 다뤄봤습니다. 예, 오늘 여론조사하고 키워드 분석 엄경영 소장님이 해주셨습니다. 검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가 숨죽이고 침묵하던 시절 펜앤마이크는 앞장서 자유와 민주를 외쳤습니다. 자유파 정권 탄생을 위해 싸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는 쉼없이 달려갑니다. 민주주의 체제수호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왜곡된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를 응원해 주십시오. 인터넷 검색창에 펜앤마켓을 검색해 주세요.
펜앤마켓은 펜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